남편의 장례식에 나타난 시댁 식구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잖아. 남편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었다. 한서진은 영정사진 앞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는 시어머니 최명숙을 바라봤어요. 남편 민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사흘째였습니다. 서진은 남편과 함께 12년을 살았어요. 결혼 초에는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식품회사의 경리로 일했죠.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을 때는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모두 넣었어요. 밤에는 포장 일을 했고 새벽에는 거래처를 찾아다녔죠.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서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표는 시어머니였고 부사장은 남편의 동생 민석이었어요. 남편 민호는 늘 아내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회사가 안정되면 내 몫을 반드시 돌려줄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사고가 났다. 장례식 마지막 날 시동생 민석은 서진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보험금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 각서였죠. 형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민석은 차갑게 말했다. 횡령액만 30억이에요. 형수님이 상속을 받으면 빚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우리가 대신 처리해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내 남편이 죽어서까지 집안에 피해를 주는구나. 좋게 말할 때 사인해라. 서진은 각서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말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은행 거래 내역과 회사 직인이 찍힌 확인서까지 내밀었죠. 모든 증거가 남편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서진이 말하자 시어머니는 각서를 빼앗아 그녀 앞에 다시 던졌습니다. 뭘 생각해? 내가 우리 집에 가져온 게 뭐가 있다고?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어요. 이들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서진은 끝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낡은 지갑과 손목시계, 차 열쇠가 전부였죠. 그러다 시계 뒷면에서 작은 홈을 발견했어요. 손톱으로 눌러보자 덮개가 열렸고 안에서 아주 작은 메모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메모리 카드 안에는 남편이 녹음한 음성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형 이름으로 대출만 받으면 돼. 어차피 대표는 엄마고 문제 생기면 형한테 떠넘기면 되잖아. 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부터 회사에서 빼내. 걔가 장부 보면 다 눈치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횡령범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민석이 만든 비자금과 불법 대출을 막으려다 모든 죄를 뒤집어쓸 상황에 놓여 있었죠. 마지막 파일에는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아,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최 변호사를 찾아가. 그리고 절대 상속 포기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남편이 말한 변호사를 찾아갔다. 최 변호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금고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죠. 민호 씨가 석 달 전 맡긴 겁니다. 봉투 안에는 회사의 실제 지분 명세와 차명 계좌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회사의 최대 주주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진이었죠.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였을 당시 서진이 넣은 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전환사채 투자금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몰래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조건이 충족되면서 서진이 보유한 지분은 38%가 됐습니다. 남편의 지분 17%까지 상속받으면 총 55%,
서진은 회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주주였던 것이었어요.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 사람들은 아직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대표로 취임할 예정이었죠. 시어머니는 검은 상복 대신 화려한 정장을 입고 귀빈들을 맞았어요. 서진도 초대받았습니다. 정확히는 마지막으로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시키기 위해 불려온 것이었죠. 행사장 한쪽으로 서진을 끌고 간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오늘까지만 기다려준다. 사인하고 조용히 사라져. 서진은 얌전히 펜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서진이 서명한 곳은 상속 포기 각서가 아니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서였죠. 이게 뭐야? 민석이 종이를 빼앗는 순간 행사장 조명이 꺼졌습니다. 대형 화면에 회사 비자금 장부가 나타났어요. 민석이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빼돌린 기록과 남편의 이름을 도용한 대출 서류가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곧이어 녹음 파일까지 재생됐어요. 문제 생기면 죽은 형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민석을 향했어요. 민석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남편 재산을 노리고 만든 거예요. 서진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저는 남편의 재산을 받으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내 남편은 빚밖에 없어. 서진은 최 변호사에게서 받은 주주명부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남긴 지분 17%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38%. 그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합쳐서 55%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거짓말이야. 이 회사는 내 거야. 제가 유산으로 받은 돈을 모두 넣었을 때는 가족이라면서요.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살리고 나니까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죠? 행사장 문이 열리고 경찰과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들어왔다. 민석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곧 잡혔죠. 시어머니는 서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서진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도 내 남편의 엄마다. 한 번만 살려다오. 서진은 천천히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던졌던 상속포기 각서를 꺼냈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서진은 각서를 반으로 찢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민석은 횡령과 사문서 위조,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직에서 해임됐어요. 몇 달 뒤 서진은 회사의 새로운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첫 이사회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처음 공장을 일으켰을 때 두 사람이 만들었던 이름으로 되돌렸죠. 취임식이 끝난 뒤 서진은 텅 빈 대표실에서 남편의 손목시계를 꺼냈어요. 마지막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시켰죠. 서진아, 내가 없었다면 이 회사도 나도 없었어. 누구도 내가 해낸 일을 빼앗게 두지 마. 서진은 창밖으로 새 간판이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남편을 잃었죠. 그러나 남편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며 내쫓았던 며느리는 그날 회사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의 인생을 빼앗아 부귀영화를 누리려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말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